1번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 U죠. U의 부분 집합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고, 문제 유형이 함수의 개수예요. 네, 거의 출제되는 거죠. 네, 조건은 계속 바뀌어. 근데 함수의 개수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지. 일단 전체 집합 U는 1부터 6까지고요. X랑 Y는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없어. 네, 교집합은 없어. 합치면 1, 2, 3, 4, 5, 6인데 겹치는 건 없어.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뭐 1, 2, 3이야. 1, 2, 3이면 Y는 자동 결정인 거지. Y는 자동으로 4, 5,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X는 1, 2를 포함을 해야 되고 1, 2, 3, 4, 5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뭐 1, 2, 뭐 1, 2, 3, 뭐 1, 2, 4,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가능한 모든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이무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암기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뭐였지?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까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럼 다시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건 뭐야? 화살표를 다 받는 거죠. 못 받은 애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1대1 대응이었죠. 아무튼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도 달라. 요게 1대1 함수인 거고 조금 헷갈리게 일부러 요거에 대우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뒤에 있는 거 부정추에서 앞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fx1과 fx2가 같으면이겠죠?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거에다가 부정추에서 뒤로 보내는 거죠. x1과 x2도 같다. 이것도 1대1 함수인 거야. 얘도 1대1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xy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1대1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런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만약에 얘처럼 만약에 x가 1, 2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x가 1, 2, 3이라면 y는 자동 결정이라 그랬지? y는 4, 5, 6이 돼야 되는 거고 다시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일 때 그 전제하에서 1대1 함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를 또 세야 되는 거지. 그쵸? x가 이런 거 많이 해봤죠?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이야. 그럼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3p, 3이죠. 그쵸? 뒤에 거부터 가는 거지. 3개, 3개. 3p, 3이지. 이 전제하에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3p, 3이고 3부터 3개 곱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똑같은 거죠? 3p, 3, 3팩토리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개? 일단 6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이라면은 그러면 x가 1, 2, 4고 그죠? x가 1, 2, 4면 y는 3, 5, 6이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x가 1, 2, 5 x가 1, 2, 5면 y는 3, 4, 6이 될 거 아니야. 그 일일이 다 세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겠지. 왜?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이면은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6개야. 그러면 x가 1, 2, 4야. 1, 2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1, 2, 4야. 이 전제하에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도 6개겠지. 그치?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죠. 그러면 그 6개짜리가 몇 개 나오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럼 x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게 몇 개입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있어요? 1, 2는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1, 2, 3, 1, 2, 4, 1, 2, 5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x가 원소가 3개로 이루어졌다면은 하나당 6개짜리인데 그게 이제 3번 이루어지는 거니까 6 곱하기 3이 돼서 일단 18개, 18이 나온다 이거야. x의 원소가 몇 개로 이루어졌을 때? 3개로 이루어졌을 때. 됐죠? 그 다음에 x가 꼭 3개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4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2번 케이스 만약에 x가 1, 2는 포함한다 그랬고 1, 2, 3, 4, 5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x가 1, 2, 3, 4라면 이렇게 4개로 이루어졌다면 그 y는 자동 결정이라니까.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라 그랬으니까 y는 5랑 6이 되는 거죠. x가 1, 2, 3, 4고 y가 5, 6이라면 이 전제하에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 2개, 4개니까 2p4? 2p4 없죠. 자, 2p4는 없다. 그게 뭔 얘기야? 1, 2, 3, 4에서 5, 6으로 가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1, 2, 3, 4 정의역이 4개로 이루어졌는데 공역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근데 1대1 함수는 화살표를 중복해서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4개인데 여기 2개인데 중복해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때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4개, 2개 안 돼. 그 5개, 1개도 안 되겠지. 그럼 3개, 3개만 되는 거고, 그죠? 3개, 3개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도 있어요. 사실은 x가 아예 1이라면 이것도 있죠. x가 1이라면 y는 3, 4, 5, 6이 되는 거고, 그럼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4개, 2개니까 4, p, 2가 돼서 4부터 2개, 4 곱하기 3이니까 12개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18개, 2번에서 12개, 2개 더해서 30개가 답이 되는 거야. 보기 중에 답은 4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대칭축의 x 이퀄 2고요. x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요거는 x절편이란 얘기죠. x절편이 양수란 얘기야. 여기 오른쪽에서 x절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어차피 이용이 될 거거든. 그때 어떤 문제냐면 요 문제. 합성함수 f, fx는 1, f, x-1은 0 이렇게. f, fx는 1이 아니고 0이죠. f, x-1은 0. 아무튼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야. 그때 봅시다. f 합성 f 여기 이제 x-1이라고 나왔는데 f, x 이렇게 쓸게요. 이 값이 0이다. 일단 는 0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게 1학기 개념이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방정식 fx는 0. 그 수업 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는 0으로 끝났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는 0으로 끝났어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지? 그래프니까 함수죠. y 이퀄 fx 이 그래프에서의 x 절편이었죠. 진짜 중요했던 거지. 그렇죠? 는 0으로 끝나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실근이 뭐야? y는 fx의 x절편. 이거 y는도 꼭 쓰라 그랬어. 고3 때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물론 이제 fx-1이긴 하지만 그럼 다시 어쨌든 f는 0이야. 그러니까 네가 x절편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이 누구야? 알파랑 베타죠. 알파랑 베타인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접근이 이건 거야.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f(x-1)죠. f 합성 f에 다시 x-1은 0이야. 어찌됐건 f는 0으로 끝났으니까 y 이퀄 fx의 x절편을 떠올리면 되고
그 x절편이 넣은 거야. 너. 그래서 fx-1이 알파가 되거나 fx-1이 베타가 되는 또 생뚱맞게 또 답안지에다가 또 근 알파 베타 이러지 말고 이 근이라고 하는 거, 실근이라고 하는 건 x를 말하는 거잖아요. x를 말하는 거니까 네가 알파가 되는 이 x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다시 이번엔 는 0이 아니야. 는 0이 아니고 는 알파야. 그래서 그래프가 y 이퀄 알파랑 만나는 걸 찾아주면 돼. 그래프가 y 이퀄 알파랑 만나는 걸 찾아주면 되고, y 이퀄 fx랑 y 이퀄 알파인데, 그래서 이제 양수라고 한 거죠. 이 y 이퀄 알파가 양수니까 어쨌든 위쪽에 이렇게 y 이퀄 알파가 생긴다 이거죠. 얘가 y 이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뭐가 실근이었냐면 교점의 x좌표, 여기가 실근인 거예요. 또 교점이 실근이다 그러면 안 돼. 교점의 x좌표, 여기가 실근이고 여기도 y 이퀄 알파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실근인 거야. 네, 그래서 여기를 p라고 놓고요. 여기를 p 다시라고 놓을게요. 얘를 p 다시라고 놨어. 이렇게. 그게 이제 실근인데 그게 누가 돼야 되냐면 x가 아니고 x-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1이 p가 되거나 또는 x-1이 p 다시가 되거나 x-1이죠. x-1이 p 다시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으면 돼. 마이너스를 넘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p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p 다시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야. 그러니까 p 플러스 1이랑 p 다시 플러스 1을 더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p 플러스 p 다시 플러스 2가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칭축이 x 이퀄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중점도 2가 되고 p랑 p 다시의 중점도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그 p와 p 다시의 중점이 2인 거야. 물론 알파, 베타의 중점도 2예요. 양변에 2 곱해주면 따라서 p랑 p 다시를 더하면 4가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4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2니까 얼마? 6이 되는 거야. 요 방정식을 풀면 실근의 합이 6이 된다. 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다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y는 베타. 베타 이렇게 쓰지 말고 y는 베타라고 꼭 쓰라고. 이렇게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 y 이퀄 베타. 그럼 다시 y 이퀄 베타랑 만나는 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쭉 내려와서 교점 x좌표. 요 q라고 합시다. 여기도 교점 x좌표 쭉 내려와서 여기도 q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1이 q가 되거나 x-1이 q 다시가 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고 다시 마이너스 1을 넘겨서 x는 q 플러스 1이 되거나 q 다시 플러스 1이 되거나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q와 q 다시의 중점이 2니까 똑같아. 2분의 q 더하기 q 다시 쓰세요. 2분의 q 더하기 q 다시는 2다. 양변에 2 곱해서 q 더하기 q 다시는 4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q 플러스 q 다시 플러스 2가 되는데 다시 q 더하기 q 다시가 4라고 했으니까 다시 6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결과적으로 4개를 더한 게 되는 거지. 답은 6 더하기 6이 돼서 얼마? 정답은 1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